근데 엄마한테 화내는 거는요, 엄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너 만만하니까 나한테 하나? 근데 그게 공격이 아니고 거의 엄마한테 화내는 거의 90% 이상이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애들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키우다 보면 화를 많이 내요.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들이 화를 안 내요. 그 차이 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아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치.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해. 엄마와 아이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소소일상 낯선 대화,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문화기획자 장효선입니다. 이번 10월 주제는 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입니다. 2020년 10월 제주 애월 바다를 배경으로 고경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그래야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다면, 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면 먼저 아이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자. 소소일상 낯선 대화 10번째 이야기. 오늘 고경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 제주인데 여기가 애월 바다? 네, 애월바다래요. 참여하신 분들이 주신 질문을 통해서 먼저 작가님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생각을 넓히는 방법의 대화법에 대해서 작가님과 설명을 해주시고요. 질문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네.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 마음을 다 이렇게 듣다 보면 애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이 정말 사소한 거 있어요. 근데 애들은 공통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들한테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꽃 같은 거 보면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다들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좀 흠집이 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자기 아이들이 다 예쁜 꽃들인데 엄마 눈에만 보이는 이 안 좋은 점, 이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질문을 이렇게 받다 보면 굉장히 공통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사건의 발생들은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들이 정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보면 아이들을 잘 모르는 데에서 엄마의 주관적 판단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해주는 데는 참 위험성이 있는데, 엄마의 주관적 판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은 아이들이 조금 다 다른데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걸 파악은 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모두 잘하고 싶다는 거, 그게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남자 4학년 아이랑 초등학교 여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의 질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대체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오히려 아이에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길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엄마들이 애들 마음을 내 애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또 마음이 똑같진 않잖아요. 네, 애랑 맞아요. 엄마가. 그러면 내 마음 같았으면 제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얘기는 너무 그러니까 딴 거 하다가 거기로 옮겨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더 힘들고, 그런 마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뭘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게 애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할 때는 너무 번거롭고 막 정신없으니까 나한테 너 핸드폰 하고 있어. 그냥 밖에 설명도 없이 그냥 너 핸드폰 하고 놀아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다 할 일 끝나고 다 봤는데 아직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끌만한데 안 꺼. 그러면 엄마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너 왜 핸드폰 안 꺼?
애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아까 핸드폰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 이렇게 나요. 이때쯤 몇 시간 했는데 이때쯤이면 꺼야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 줄 때는 만약에 엄마가 이제 설거지하고 뭐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너한테랑 얘기하지 몇 분 정도 엄마가 일 다 끝낼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해서 그래서 앞뒤 전후의 상황을 말해줘야 엄마 마음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릴 때라든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모 마음 어느 정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아이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엄마들이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그죠. 쫓기죠. 그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핸드폰이든 뭐 TV 먼저 다 그러지만 막상 하고 끝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애가 그대로일 때 이제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결국은. 엄마 혼자 마음을 잡는 거는 엄마 혼자만 노력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커갈수록. 그러면 애한테 상황을 설명해줘요. 상황을? 네, 상황을. 시작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어떤 엄마들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하는 거를 약간 바라봐봐. 라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애가 게임을 하는 거를 계속 바라봐서 말을 부드럽게 했는데, 애가 안 달라졌대요. 그러면 엄마 혼자만 노력해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 먹는 시점에 가오야 엄마가 오늘부터 게임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해 라고 하면 아이도 알아. 엄마가 오늘부터 나한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도 노력하는 거고 엄마도 노력하는 걸 아이가 알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느 순간 엄마가 화를 팍 하면 내면 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를 바라보면서 노력을 했는데 너는 나에게 노력에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A는 이해를 하는 거죠. 엄마 혼자 아둥바둥 하면서 혼자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작점에 아이한테 엄마의 마음도 전달하고 소통을 꼭 해서 엄마가 이거 끝나는 그 시점에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예상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 감정이 부글부글 막 오르면서 화가 나고 그걸 참아야 된다. 못 참아서 애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거를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엄마가 갈등이 일어나고 엄마가 너무 힘든데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엄마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해. 라는 그런 것들을 애들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가 사춘기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면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은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어떤 엄마가 말을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저는 건들지 말아야 하잖아요. 건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가 이미 말했으니까. 근데 저는 들어가면서 그걸 얘기했어요. 항상 모든 행동에서는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하루 종일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 그러게 몇 분이면 풀릴 것 같아? 몇 시간이면 풀릴 것 같아?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럼 1시간이면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면 같아요? 하면 저는 확인해요. 풀렸니? 안 풀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엄마한테는 그거는 엄마한테 선포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포가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엄마, 내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요. 애들은 미숙하잖아요. 전부 다 몰라요. 전부 다 모르는데 우리 엄마들은 애가 이미 갖추어진 아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는 못 걸고 엄마가 손이 100% 갈리는 넘어지고 뭐 밥숟가락질 못해도 막 잘했다 하는데 애가 커가는 어느 순간은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죠. 초등학교도. 예, 예. 너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대. 예, 근데 기대죠. 갑자기 들어가는. 커팅 느낌 들고, 이제 요즘 애들은 너무 성숙해요. 워낙에 매체들이 가 있어서, 머리는 너무 커 있어요. 머리는 너무 커 있는데, 마음이 같이 안 따라가요. 마음은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머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학생들도 저희들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제가 물어보면 그럼 애들이 하는 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래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파악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랑 머리랑 같이 가는 거죠. 대부분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그래도 개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고면. 근데 중학생 애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노력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애한테 맡겨요. 100%. 100% 애가 알아서 해요. 애하고 얘기해보세요. 저 못해요. 대부분 그 얘기.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 네, 중학생 되면 무서워도 하고, 일단 엄마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애들은 관여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 말을 들어보면요, 또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잡아주기로 하네요. 잘못할 때만 욕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관여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도 내가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부모라는 거예요. 초4 남자아이의 엄마의 질문인데요. 아이랑 친구처럼도 대화하고 부모처럼도 상황에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고요. 네, 요즘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와 부모 사이에 권위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네, 많이 없어졌고 대부분 엄마들이 추구하는 게 나는 아이랑 친구처럼 지낼 거야 이러거든요. 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게 선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는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을 때 애가 뭐 부모님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괜찮긴 맞아요. 우리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재미면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기가 도덕적으로 안 좋을 때, 버릇이 없을 때는 정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요즘 거의 90% 이상 학생이 엄마들한테 반말을 아빠한테도 반말해요. 할아버지한테도 반말해요. 반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말을 하다 보면 부모를 또 함부로 대하는 이게 근데 반말하면서도 서로 존중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애가 커갈수록요 엄마를 둬둬요. 화를. 그쵸. 애를 일부러. 근데 엄마가 정말 그 둬두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나가면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휘말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애들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그런 게 도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아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엄마가 내가 건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엄마가 건드릴 수 없구나라는 걸 애들이 알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도 있어요. 평소에는 반말을 하는데 엄마가 화날 때는 존댓말 하는 학생. 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반말까지 해버리면 엄마는 더 화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엄마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엄마는 막 같이 화나는 엄마가 아니고요. 정말 차분하게 다 너 일로 와 해서 데리고 가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엄마를 정말 무서워해요. 네, 애들은. 아이를 놓고 교육을 대부분 하지는 않잖아요. 부모 교육이 많잖아요. 아이보다. 그런 거는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감싸고 달래고 아니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부모는 아이를 잘 양보하고 잘 데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께서 성격이 좀 다르대요. 엄마랑 아들이. 아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밖에서는 완벽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범생인데 집에서는 좀 예민하다고 표현했고요. 밖에서 잘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옆에서 좀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엄마하고 아이가 성격이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모든 집이. 그렇죠. 모든 집이 비슷한 거의. 부분도 있고 네, 다른 부분도 다른 있고. 부분도 네. 있고. 근데
마찰이 생길 때는 거의 네,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 다르고 살아온 이런 모습에 일단 얘가 밖에서 모범생이라는 거는요, 얘는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아이예요.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일단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편안한 공간이거든요. 얘가 들어왔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 일단 밖에서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잘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이렇게 가방도 딱 던지고 뭐 딱 널브러지고 싶고 딱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는 그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밖에서 성공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어요. 이 집에서만큼은 내가 쉬고 싶어요.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나를 인정 안 해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왔는데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딱 넣었는데 거기서부터 엄마 잔소리가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자기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엄마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 너 밖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와서 오늘 너무 힘들어. 아니면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은구나. 그러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막 쉬어. 근데 언제쯤 쉬면 될까? 언제까지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열심히 하고 온 거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 봐요. 아들이고요. 아이를 이해하는 게 어렵대요. 여기도 본인이랑 엄마랑 아들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4학년이 됐으니까 화도 많이 내고 대들기 시작했고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읽어주려 해도 말도 안 되게 웃기며 자신이 맞고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대요. 이야기를 듣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아이가 틀린 건데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일단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우길 때 있잖아요. 일단 엄마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네, 그쵸. 네, 가르쳐주고 싶나. 근데 엄마는 판사가 아니거든요. 72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무조건 아이랑, 첫 번째는 아이 말이 공감이에요.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도 있고, 얘가 우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엄마가 나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덜 우러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다.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거는 나 행동이 맞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 그래 너 행동이 맞구나. 근데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도덕적인 거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그래요. 수학 문제 푸는 경우에서 수학은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떠보기를 해. 이거는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일단은 얘는 안 들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말 아닌 것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풀었길래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일단은 너는 이렇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얘랑 같이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저는 이거를 말딱 하면 안 되니까 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 있어? 하니까 배트맨 옷 입으면 하늘을 알 수 있어. 아 그래? 배트맨 옷 입으면 하늘을 알 수 있구나. 그럼 너 배트맨 옷 만들어서 이제 날아갈 수 있겠어? 어디서 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디 올라가서 날더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그게 나는 거예요. 애 기준에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도. 근데 커가면 약간 현실성은 가르쳐주는 거는 맞긴 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긴다고 너 그거 아니야 해서 단칸에 흐르는 거는 예. 바람이 너무 정신 말도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저희가 예쁜 제주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역광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진짜 딱 정신을 차리시고 아이한테 집중해 주시거나 공감해 주시거나 그 시작 시점에 멘트를 날려주시거나. 근데 보통의 엄마들은
막 급하면 마음이 급하고 행동도 급하니까 너 일단 이거 해. 그리고 나중에 나서 돌아서서 야, 너 왜 아직도 이거 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결국은 작가님 말씀은 계속 이런 부모 교육을 받거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 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적용해서 변화를 시켜보면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코로나 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힘들잖아요.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상황들도 이제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좀 참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이에 아이들이 없을 때 마음도 추스릴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든 거를 그냥 놔두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어쨌든 상황은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가정하에 마음가짐이나 이런 패턴은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랑 내가 대화를 그동안 많이 못했었는데 나의 문제점도 많았고 아이는 문제점이 없어요. 사실 아이들은 엄마가 문제지. 자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안의 부모한테서 받은 영향력으로 잘 받았을 때에 성인이 됐을 때에 그게 나오는 거고 사실 미성년자는 게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덕분이라는 말처럼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힘들기 전에 애를 케어했던 모습과 힘든 다음에 애를 케어했던 모습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전에는 애들을 그냥 잘 키워야지 그런 목적으로 되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편해져야지. 내가 편해져. 네, 내가 편해져야지. 그런데 얘 데리고 제가 생계도 책임지고 애들도 케어하고 그러면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편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애들을 스스로 자립하게 해나가야 하잖아요.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저는 이제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애들이 있는 시간에 스스로 뭔가 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딱 해서 검사 받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딱 해나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편하려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독서노술 강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하나씩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음악으로 좋은 엄마도 있고 미술로도 좋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 편하게 하고요. 저는 그래도 직업적인 특성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학생을 만나요. 학생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이랬어요. 저희 아빠는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수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통 하라 하잖아요.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갭이 높은 엄마들은 못 따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엄마들, 예를 들어서 애가 상황을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저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거를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한번 실천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몸에 뵈려면 모든 것들도 60일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몸에 배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면 그게 생활이 돼서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머리에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말투들을 좀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루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아이들 몫이 영향이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초등학생들은 진짜 좋아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학업이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학업이 무너지는 애들 대부분 90% 이상의 애들이 생활 습관이 안 된 애들이에요. 생활 습관이 안 된 애들이 거의 다 무너져요. 생활 습관이 된 애들은 중학교 가서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애들한테는 짐이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생활 습관을 일단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다 해줄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책 읽기 하나 밤에 애들 잠잘 때 책 읽어주는 거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 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책가방 정리해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갈 수 있게 해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 되니까요.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몸에 일단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 됐을 때의 가장 큰 좋은 점이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시간 배열들이 조금씩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널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습관에 대해서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호들갑 떨어요. 엄마들은 일단 호들갑을 되게 많이 떨어야 돼요. 애들한테 조금만 잘해도 어제보단 오늘 좋아도 저는 진짜 이게 호들갑을 애한테서는 호들갑을 많이 떨거든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긴 한데 애한테서는 이렇게 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써? 뭐 이런 식으로. 너 대단하다. 다른 아이가 봤을 때도 똑같이 할 건데, 우리 아이가 어제보단 괜찮은 거 있으면 정말 괜찮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일단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못한 것만 뽑아내려고 해요. 우리 바우견 8단어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미국 교육은 아이 안에 있는 거를 그런 말이 꺼내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담는다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 모르는 걸 다 담아주는데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담아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이상부터는 부모 영역이 벗어나고 엄마도 잘 모르고 그때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케어를 정말 잘 받던 애들이 중학교 가서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는 혼자 할 줄 몰라서요. 혼자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은 자기 주도학습을 그때부터 배우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때부터 배우는 거야. 너무 혼란스럽고 시간은 쫓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뭔지 많은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해나가면 되거든요. 사실 아까 책 뒤에도 썼잖아요. 저희 아이가 받아쓰기 빵점 받아온 날. 그 빵점 받아오면 대부분 엄마들은 언제 빵점 받으면 집에 와서 그날부터 내 받아쓰기 시키고 다음날 막 이거 너 연습해 막 이러잖아요. 저는 받아쓰기 빵점 받아온 날 딱 봤더니 거기서 아이의 장점을 봤어요. 우리가 장점이라는 거는 좋은 거 할 때만 장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엄마들한테 아이의 성취감을 많이 주게 하세요.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실수하면 안 되나? 잘못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은요. 못한 것에서도 잘한 게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저희 아이가 빵점 받았을 때 제가 보면서 장점을 찾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썼어요. 보통 자기가 못한다 생각하면 중간에서 멈춰요. 중간에서 멈추고 안 써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썼고요. 1번까지 10번 썼는데 다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도 정말 틀린 게 없이 소리 나는 대로 다 쓴 거예요. 이거를 소리만 조금만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빵점을 10개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가 워낙에 못하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한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가슴 저가 아프고 얘가 들어올 때의 그 얼굴 표정, 일단 엄마한테 가면 혼나겠구나 이런 표정, 나는 다른 아이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심리, 얼굴 표정을 딱 보는 순간요, 아, 애한테 욕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고사 보는 날 걱정을 했죠. 시험지 끝까지 풀까? 일단 문제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런데 얘가 끝까지 풀어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험 보고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딱 마지막 번 제가 봤어요. 마지막 번. 끝까지 다 풀었더라고요. 자기가 못한다 생각하면 안 하잖아요. 찍기라도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어요. 빵점 받은 날도 그렇고 시험 본 날도 그렇고 나 화이팅 하자고 했어요. 얘는 막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화이팅! 막 세게 막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하는데
근데 너 진짜 잘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막 돌려서 욕하는 줄 안 거예요. 아니야, 진짜 잘했어.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해. 너 1번부터 끝까지 한 거, 10번까지 쓴 거, 너 끈기가 대단해. 나는 앞으로 너 이 끈기를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불려갔어요. 애 공부시키라고. 근데 애는 직감으로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딱 나올 때 엄마 선생님 뭐래요? 웃긴 해요. 엄마가 뭐래요? 아, 너 학교 생활 언제 잘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애는 싹 내려간 거예요. 아, 엄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밝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노는 모습이 나는 너무 기분 좋아. 그게 6학년까지 그렇게 밝게 지내더라고요.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는 것도 어디예요? 한 거는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칭찬했어요. 야, 너 마음 먹으면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몇 과목만 골라서 하는 거죠. 몇 과목만. 다 우리는 뭐를 자, 책만은 읽자. 이렇게 해서요. 얘가 고2까지 책가방에 교과서는 없이 책 하나만 갖고 다녔던 애거든요. 아침에 교과서 가방 이렇게 보면 책 하나만 갖고 와요. 쏙 뒤집어지죠. 쏙 뒤집어져. 이 가방에 너무 비었다. 가서 학교 가서 다 담고 와.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 그 아이가 지금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쉬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자존감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대요.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됐었고, 이렇게 힘들고, 그때는 공부보단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언젠가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대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은 놓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군인 시험 공부할 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부는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할 때, 군인 시험 공부할 때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어요. 그 끈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받아쓰기 할 때 그 끈기를 봤잖아요. 그때 고2 때 그게 공부를 했어요. 고2 때 그게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우리가 아이들 당장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아이가 너무 지적하다 보면 애들이 커갈수록 요즘 애들은 성장이 좀 빠르잖아요. 5, 6학년 돼도 옛날 사춘기 애들 그렇게 와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계속 지적하다 보면 밖에서는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엄마가 지적하다 보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엄마 앞에서 굳이 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착해도 또 욕할 건데. 자기 선에서는 정말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엄마들이 또 욕심 생겨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너 그것만 해도 되겠나?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엄마 근데 또 잔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 앞에서 진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공부하냐면 카페 가서 공부하나. 근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뭘 주문할 수 있거나 그럴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참는 거예요. 여기도 초4 아들이랑 아마 초6 아들 엄마 같은데 아들이 둘인데 너무 싸워요. 참고로 첫째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데 둘째가 덩치가 엄청 커요. 반에서 제일 키가 크고 목소리도 큽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처음에는 중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형이 주도권을 가져야 안 싸운다고 형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둘째의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고 이제는 욕까지 하면서 제 앞에서 싸웁니다. 아빠는 무서워서인지 아빠 앞에서는 안 싸워요. 일단은 이 둘째가 본인이 위라는 걸 알아요. 어떡해. 일단 등치도 크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이제 비슷해져서 알 거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아들들은요, 엄마보다 크면 위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때부터는 엄마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랑 싸움해도 진흙탕 싸움이 돼서 안 돼요. 그때일수록 차분하게 이제 가셔야 되고요. 처음에 싸울 때 시시비비를 가려줬다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애들은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시시비비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남자애들끼리 싸우면요 약간 견제라는 것도 있어요. 형하고 동생이지만 약간 힘겨루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서열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싸움의 원인은 시작은 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싸우다 보면 이렇게 막 형이랑 싸우다 보면 때렸는데 이것도 또 싸움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아팠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또 싸움의 발단이 되고 때문에 소리 지르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소리 질러서 목 아팠잖아.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이제 막 폭력적이 되면 너 때문에 또 이게 부셔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시비비가 어디서부터 가려야 될 줄을 모르는데 시시비비를 어릴 때부터를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가릴 경우는요 처음 시작을 봐야 돼요. 처음 시작은 시시비비를 가릴 거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같이 앉혀놓고요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아이들이 커가를 때 양을 가늠하거든요. 양 가늠하다 보면 누구한테 향이 더 가는 걸 막 재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형은 동생한테 너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동생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그나마 여기가 다행인 게요. 아빠가 무섭다는 거는 집에 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빠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학생 애들도 얘기 들어보고 6학년 애들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린대요. 애들이 남자애들이.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애들은 막 나간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빠가 무섭다라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 엄마들 많이 얘기하는 게 알아서 안 해요.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데 문제는 지시하시면 안 돼요. 네, 지시하고 시키는 말투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딱 나오는 순간 말 닫아버리고요.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일단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는 입만 뻐끗하는 순간 레퍼토리들이 애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습관 같은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려면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독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책 스스로 안 읽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는데 애들은 스스로 안 읽어요. 커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더 아주 좋은 효과는요 아이들이 읽는 책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엄마가 그 책을 읽어서 이제 우리 뭐 어디 놀러 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야 엄마 이 책 읽어봤는데 야 뭐 이 내용 나왔는데 이거 너무 재밌더라. 너 재밌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은 엄마가 내 책 읽는 걸 읽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 이 책 읽었는데 이랬어 하면 저한테 그걸 와서 막 자랑으로 얘기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 절대 책 안 읽는 분인데요. 이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정말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엄마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읽고 주는 애들은요 굉장히 믿음감이 강해요. 책을 질문을 굳이 안 해줘도 돼요. 그거 읽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통 화제거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가 하나 갖고 간 게 책이에요. 사춘기 때 그래서 싸움이 덜할 수 있었고 뭔가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얘기거리도 생기거든요. 아이랑 어릴 때는 항상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가 습관을 잡아가는 길이거든요.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네, 그 네. 중간은 따로 뭐 루틴을 잡아놓은 중간은 일단은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뭔가를 지시를 안 했어요. 예, 아직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뭐 했어? 해서 물어봐요. 하루 뭐 했어? 해서 갖다 물어보면 자기는 한 거를 막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학습은 빼고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잘한 것들 이게 잘한 거 눈에 보인 것도 있고 아까처럼 잘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면 둘이만
제가 올 때까지 둘만 있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일단 둘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중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일상생활 이야기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애가 너무 기분 좋고 엄마한테 오픈하는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이 들어가요. 아, 그 다음에? 예. 큰아이 먼저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그럼 동생은 따라 하니까. 그래서 보통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정해요. 아이한테. 너 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갔다 올 건데 그 시간 동안 너 놀고 몇 시간 나오면 몇 쪽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몇 쪽 할 수 있겠어? 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실 그쵸. 그 분량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분량은 말한 거는 다예요. 야, 나는 엄마는 너 놀다 보면 잊어버려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두 쪽 한 거, 그 어떻게 노는 거 끄는 거 두 쪽을 했어.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칭찬 못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기도 할게요.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화 안 내는 대화법, 네. 또 두 번째는 자존감을 네. 살리는 대화법, 마지막에는 네,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대화법.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네. 간략하게 네. 정리를 해주시고 네. 또 나머지 질문 네. 시간 네. 나면 더 네. 이어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화내는 대화법 같은 경우는 엄마가 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중요한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엄마가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한 집안의 시스템을 엄마 편한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저는 일찍 재우고 나서 저녁에 9시, 10시 사이에 재우고 나중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시간을 위해서 빨리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편안해져서 화도 덜 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자존감. 자존감 높여주는 대화법인데 그게 자존감이라는 게 아까 성취감, 성취감 얘기할 때 이제 좌절감을 맛보지 않게 해줘라. 그 얘기가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못한 것 같지만 엄마는 왔는데 나한테 장점이 있네? 나 좋은 거 있네? 이런 거. 대부분 애들 같은 경우 학생들도 장점 진짜 많이 알아요. 장점은 조금밖에 몰라요. 애들한테도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조금 달라진 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다 보면 애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남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이 주눅 들어들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눅 들어 버리지 않게 이게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시고 고맙다라는 말. 그래서 일단은 애들도 마음 편안하게 가져요. 코로나에 엄마가 다 책임을 진 거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인정을 하세요. 아, 나 힘들구나. 힘들어서 짜증나가 아니고요. 화나는 거를 그냥 인정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힘든 시기인 거는 맞지만요. 애들은 지금이에요.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가 다가가면 오지 말라고 밀쳐낼 때가 와요. 가고 싶어도 우리 못 갈 때가 와요. 근데 지금 엄마 손이 엄마가 오라고 할 때 많이 가고 많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과거로 돌아가도 우리한테 이만큼은 내가 해줄 수 없어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나는 해줬어 라는 마음이 들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춘기 되면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사춘기 때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엄마예요. 너무 잘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애들한테는 습관이 돼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 이제 평소에 막 잘하다가 남편들 한 번 못하면 옛날에 못한 것까지 이제 막 다 꺼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잘해준 거 남편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인한테.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나를 인정하지만 본인이 바쁘면 나를 인정 안 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본인이 바쁠 때도 나를 인정해주면요, 평상시에 안 해줘도 돼요. 그게 너무 기뻐요, 애한테는.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막 끼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한 번 해주면요, 이게 정말 크게 나대요. 야, 역시 우리 엄마는. 근데 아이들한테는요, 과하게 해야 돼요, 과하게. 아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여기 놓고 이만큼 도달했을 때에 잘했다는 거는 자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받아왔는데 너 90점 받았어. 오, 잘했어. 90점 진짜 잘했어. 이런 거는 사회에 나가서 항상 90점을 못 받거든요, 얘가. 그러면 90점을 못 받았을 때는 좌절감이 돼요.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된 것들은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1학년 애가 너무 만들기를 잘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앉아서 하는 과정이 너무 잘했어요. 이 과정, 이건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할 때는 집중을 잘 하잖아요. 이걸 그 과정을 칭찬하죠. 요즘 굉장히 사춘기들이랑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애들 마음을 알아주면 거의 100% 해결돼요. 근데 엄마한테 화내는 거는요. 엄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너 만만하니까 나한테 하나? 근데 그게 공격이 아니고 거의 엄마한테 화내는 거의 90% 이상이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너무 오늘 화났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힘들어요. 근데 제대로 된 감정 교육을 우리가 해주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어디서 주어들은 그런 감정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엄마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가서 막 자랑해요. 야, 우리 엄마는 그 정도냐? 우리 엄마는 이 정도야. 일단 애가 나쁜 행동을 하든 좋은 행동을 하든 일단 애를 감싸 안아줘.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요? 화가 나긴 나는데요. 일단은 애를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저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부는 둘째 치고더라도요, 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가면 피곤하잖아요. 애가 이렇게 살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를 좀 유하게 만들자, 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릴 때는 다, 누구나 다. 근데 이대로 잘하면 안 될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는 배울 게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근데 저희가 엄마가 올바른 지시를 해주고 자기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됐잖아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멘토예요, 친구들한테. 예, 자기가 받았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말투라든가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건요, 리더십이 굉장해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져요. 지금 내가 당장 화나서 화를 낼 것이냐, 앞으로 미래의 아이를 키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화나지만 아이의 그 행동이 엄마한테 피해드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냥 단지 감정만 나쁜 것 뿐이죠. 칭찬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화가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일단은 칭찬하기가 힘들잖아요. 칭찬하기가 힘드는데 좋은 점을 일단 먼저, 나쁜 점을 먼저 보니까 반항적인 말투도 보여. 우리가 엄마들이 화낼 때 있잖아요. 애한테 화낼 때 얼굴 표정 우리 알아요? 그러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보통 우리가 엄마들이 애가 어릴수록요, 엄마들이 화나는 얼굴 표정은 거의 괴물에 가깝대요. 왜 괴물에 가까운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애도 반항하는 말투로 말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반항하는 말투예요. 근데 애들도 내뱉어 놓고 보면 반항하는 말투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자기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항하는 말투를 딱 내뱉어 놓고 보면 엄마 반응이 즉각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싸움의 원인은 여긴데 이제는 엄마 말투 때문에 싸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또 화가 더 나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반항적인 말투를 하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한테 버릇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너가 지금 엄마한테 버릇이 없게 말하는 거야. 엄마 그렇게 말 안 해도 말 다 알아들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춘기 때 되면서부터는 웬만하면 짜증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지나가 주시고요. 버릇없는 행동만, 사춘기 때는 이렇게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사춘기는 일단 싸움을 들어가면 엄마는 진 거예요. 사춘기 일단은 싸움에 들어가면
특히나 또 요즘 5, 6학년도 싸우는데 엄마가 싸움을 들어가면 애들은 그 순간 이겼다 생각해. 싸움이 탁 들어가는 순간 야!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이겼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보통 애들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키우다 보면 화를 많이 내요.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들이 화를 안 내요. 그 차이 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아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치.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을.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화내봤자. 그래서 화를 안 내요. 일단은 엄마가 한번 꺾였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화 안 내는 방법을. 그래서 애를 그렇게 보셔야 돼. 일단은 엄마가 위긴 해요. 근데 내가 어른으로서 위라야 돼요.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시하고 가리키는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아이를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도 아이만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내가 아이를 따라가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지 내 스타일대로 맞추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인성을 바른 사람이 원하고 애들조차도 인성이 안 좋으면 사람을 취급 안 하고 친구도 안 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잖아요. 부모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게 골지가 여기인데 여기서조차도 계속 나를 지시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는 나중에 갈 데도 없고 자기도 정말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많이 말해요. 아, 나 공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면 안 돼요. 해야죠. 요즘은 교육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애한테 할 수 있겠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 일단 엄마도 중요하니까 정말 지금 아이들 같이 키우면서 약간 희생한다라는 마음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덜 가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엄마를 먼저 많이 챙기셔야 돼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마음이 든든해지면 되거든요. 정답은 엄마 손에 다 있고 아이 손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밖에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마음이 수양이 되고 좀 더 화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뭔가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화 안 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화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랑 나랑 관계에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럴 때 괜찮았고 나도 편안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더 써볼까? 그때 방법이 뭐였지? 그때 상황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하다 보면 계속 그 상황이 자기네만의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나는 됐는데 이 사람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만의 방법이 다 100% 맞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방법이 또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좀 우리 아이랑 편안했던 관계를 안 좋은 관계보단 편안했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다 보면 뭔가 방법이 있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우리 집안의 공기가 긍정적인 언어가 많은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지를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부정적인 단어보단 긍정적인 단어, 우리 아이한테 오는 긍정적인 단어를 뭘 쓸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다 보면 엄마가 능력이 많아지거든요. 이걸 해결하면 해결이 통과됐잖아요. 그 다음 능력, 그 다음에 애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해결해요. 하나만 일단 해결하면 그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서 하나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면 엄마는 이미 숙련되고 노하우를 다 키웠어요. 그러면 아이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이가 약자라 생각해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보다 세버리면 센 사람한테 우리 화 못 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